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그 광주 출신 좌파에서 우파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게 됐나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 그게 한순간 일어난 사건이 그렇죠. 아니네요. 한순간이 절대 아니고요.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호남 지역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기까지 40년이 걸렸듯이 이제 아마 이제 광주를 벗어나서 그것도 이제 보수 우파 성향의 분들이 많은 좀 의과대학으로 온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사실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의료인의 시각으로서 보게 되는 거죠. 평균 수명 그리고 유병률 이런 거 평균 수명은 늘고 유병률은 줄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면은 그냥 이 나라는 좋네 발전했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전두환이건 박정희건 뭐 윤석열이건 상관을 안 해요. 그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냥 인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박정희 이승만 도무지 이렇게 쳐다도 안 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기생충학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하수도를 까는 거죠. 상하수도를 까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 그래서 일본에다가 차관을 들여옵니다. 차관 들여올 때도 우리 엄청 데모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어떻게 일본에 어떻게 우리가 굴복해서 이렇게 돈을 가져오냐.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일본에 그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무릎 꿇었던 걸로 여겼는데 막상 이제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보다 보니까 그럼 돈 없으면 뭘로 가냐고. 그래 그렇게 굴욕적이지만 가져왔네. 그래 상하수도 장비까지는 사놨어요. 장비까지는 사놨는데 인부들을 어떻게 고용할 거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더십의 문제인 겁니다. 즉 인부까지는 고용을 못하니까 마을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거죠. 잘 살아보세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이제 우리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리더가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삽 이렇게 파가지고 상하수도 이렇게 파고 옛날에는 지하수 우물을 이렇게 퍼다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 변이 그대로 스며든 물을 그대로 파서 먹게 되면요 기생충과 콜레라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를 분리해 놓으니까 알아서 자연히 기생충 유병률이 확 떨어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체변 봉투 주고 이제 기생충약 대거 보급하게 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박정희가 잘했네. 예? 그랬을 때 이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업적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때 당시 호남에서는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됐더라면 박정희를 이겼더라면 민주화도 잘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잘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럼 김대중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 어떤 말을 했냐 그걸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 공약대로 갔으면 나라는 망했습니다. 단언컨대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왜냐하면 김대중이 스스로 인정했어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미국 하버드로 유학 가서는 완전히 경제 정책을 바꾸게 되거든요. 대중경제론에서 이제 신대중경제로 이렇게 말하면서 신자유주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이제 이승만에 대해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승만도 뭐가 있지 않았을까 했을 때 어떤 그런 그때 당시 한참 박근혜 정권이었었나요? EBS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 이승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 왜 우리는 북한과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됐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그거였구나. 그게 외교였구나. 그때 당시에 독재라고 했는데 막상 찾아보면은 이걸 독재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친일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반일주의자였거든요. 뼛속 깊은 반일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의 어떤 그 상황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긍정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그 신군부 시절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최대 호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3조 호황이 일어났으니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냥 별로 한 거 없었어. 그럴까요?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시대를 잘 타고 나가지고 운이 좋았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시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때 당시에 테크노라트 즉 관료들이 똑똑한 관료들을 어떻게 기용했냐. 관료들이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박정희 정권 말기에 중화공업에 중복 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그리고 이제 고유가 시대 막 이렇게 난리 나고 오일 쇼크 이렇게 나면서 경제가 완전히 10% 성장하다가 마이너스 막 5% 막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를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김재익이라는 그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 했던 그 김재익 수석이 완전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최대한 어떤 시장 경제 원리를 많이 도입해가지고는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그때 당시 호황을 겪고 있던 호황을 누리고 있던 일본과 미국과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거가 이제 5.18의 어떤 그런 아픔의 시각으로서 신군부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대한 저는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정보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오명 장관을 이제 기용을 해가지고 정보혁명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리고 우리 3S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뭐 섹스, 스포츠, 스크린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정부의 어떤 치적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흐름 자체는 당연한 거였어요. 어떤 검열을 완화하고 문화예술 산업에 경제가 이제 올라섰으니 문화예술 산업에 투자하자. 이런 거는 당연한 흐름이었는데 3S 산업 굉장히 어떤 더러운 어떤 그런 전두환 정권의 어떤 공작질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스포츠가 얼마나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프로야구도 그때 그렇죠. 생겼잖아요. 프로야구도 그때 생기고 사람들이 지금 다 즐기고 있잖아요. 혜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얼마나 잘해요. 다들 즐기고 있고 방송에서도 얼마나 그때 방송국 많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 컨텐츠가 만들어졌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그때 당시에 공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관료들은 이런 안들을 계속 올립니다. 안을 올리면은 마지막에 결정하는 거는 지도자거든요. 거기서 그 안목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5.18에서의 어떤 그런 아픔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공과 간은 좀 구별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적으려고 했고요.